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7시에 만나는 확실한 투자 기법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도움 주시는 두 분이죠. 오늘은 하창봉 전문가, 임명균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오늘의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가 2020선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지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대내외 호재에 힘입어 장중 연간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91포인트 하락한 2024.17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2035.17까지 상승해 연간 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대장주 삼성전자가 143만 원까지 치솟아 4일째 52주 신고가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등은 상승했고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09포인트 상승한 705.08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통신 서비스 등이 1%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셨죠.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 베스트 수익률 3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3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우리들 제약이 58.5%, 2위 역시 김효동 전문가의 지앤코가 78.1% 기록했고요. 마지막 1위도 김효동 전문가의 신풍제약이 91.1%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한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하창봉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동안 하창봉 전문가의 종목들은 안정적인 흐름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네, 사실 포트를 보면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정도는 여전히 한 3에서 5% 정도 수익권이 가고 있고요. 지난주 편입시켰던 STI가 반도체 주식이죠. 이번 주 어제 오늘 정도가 사실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OLED 관련주들도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어떤 일시적 조정이라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송원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은 좀 편입한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편입의 가장 큰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송원산업은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1분기에 이미 265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사실 1분기 실적이 발표되니 4월 달에 주가는 많이 올랐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수치가 420%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수치였고요. 그러한 1분기 실적의 호전 자체를 지금 이제 4월, 5월, 6월, 2분기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달 말, 다음 달 되면 다시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죠. 그 실적 시즌 들어가는 기대감에 송원산업은 다시 한번 좀 레벨업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월봉을 보면요. 지금 얼마나 이 기업의 주가가 계속 성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짧은 시각에서 이 일봉만 보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은 월봉에서 이렇게 송원산업처럼 제대로 된 상승을 갈 때는 실적이 없으면 받침이 안 되겠죠. 그 관점에서 최근에 약간 얕은 잔시세가 흔들리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좀 가져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적인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정부 정책적인 사업 면도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우리가 29,200원대 정도 편입을 시켰었죠. 지금 3만원대 조금 쉬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거래량을 조금 동반하면서 다시 3만원 정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주봉을 조금 보면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한 6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 잠깐 조정을 보였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뭐 내일 주봉상 이 정도로 마감을 하면 다음 주는 보통 양봉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시세 37,000원이 최근 6월 첫 거래일의 고점이었는데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고요. 한원 시스템입니다. 참 보유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좀 자신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한원 시스템은 자동차 공조 관련 일주죠. 오늘 조금 특징만 잡아드리면
지난 5월 26일 날 장중환 때 14,500원을 형성했다가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한 거래량을 좀 보였음에도 주가가 상당히 견고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은 지금 전기차 모멘텀에서는 계속 좀 가져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난주 표현시켰던 STI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신성ENG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거는 사실 시장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 1,500원대가 3중 천정을 보이는데 이건 가장 단기적 그림이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월봉 관점에서 보면 STI도 확실히 2014년도는 좀 힘들었지만은 15년도, 16년도 상승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명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테스가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관심 종목들 하나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테스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좀 일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상승이 물론 하루하루 1일 비하자면 뭐 주가가 뭐 2, 3%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조금만 길게 본다면 차트상으로도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의 고점 그러니까 얼마 전에 17,4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 금액대 자체가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2008년 상장 이후로 사상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업의 지금 가치가 가장 좀 커지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처음에 이제 목표가를 16,000원을 정해드렸다가 1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SSD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뭐 노트북을 구입하셨다든지 PC에도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런 3D 랜드 시장이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론이나 인텔, 뭐 도시바 하이닉스까지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간다면 계속해서 테스트의 장비 관련 장비 수주 모멘텀은 점점 더 강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계속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도보다는 보유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MK트렌드입니다. MK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좀 편입한 이후로 주가가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주가 음봉이 좀 최근에 자주 연속이 되고 있지만 17,000원 이하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도 17,000원 이하까지 밀렸다가 밑꼬리가 달리고 17,000원 이하까지 밀렸다 밑꼬리가 달리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7,000원을 좀 지지 가격대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중 바닥 혹은 3중 바닥 형태를 띠면서 저점이 좀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거래량만 유입이 된다면 언제든지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은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은 사실 좀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터닝메이카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올랐다가 최근에 그런 기대감이 방영이 시작되면서 좀 꺼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손오공의 좀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터닝메카드2의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조금 약하지만 보유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코프라입니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이런 차트상으로 15,000원에서 한 14,000원 박스권을 탈피를 하면서 주가가 1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박스권 또는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명균 전문가의 보유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성공 투자의 정도를 걷는 차티스트 하창봉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오늘이 6월 9일이었죠. 네. 단오였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동시 만기일이고 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도 깜짝 인하도 있고 상당히 조금 정신없었습니다만은 또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 한 종목은 계속 행복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오늘 52주 신고가 유일한 건 아닌데 가장 대장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두려워하면서도 잘 막연하지만 두려워했고 막연한데 또 잘 모르시는 부분, 그 부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부분입니다. 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이 공매도라는 것이 잘만 이용을 하면 투자를 할 때 오히려 독보다는 덕이 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많이 올랐죠. 올 143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이번 주 6월 달에만 접어들어서 삼성전자가 130만 원에 출발을 해서 지금 뭐 143만 원이니까 13만 원 올랐죠? 10% 올랐네요. 네. 삼성전자 10% 뭐 우습죠. 예를 들어서 뭐 개별주 보시는 분들 하루에도 뭐 20, 30% 오르니까. 하지만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시장이 신고가를 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가 오르면은 수익률은 낮아도 수익금은 엄청 높을 겁니다. 왜 그렇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펀드라든지 큰 자금의 뭐 편입 비중을 20% 비중. 사실 그렇거든요. 펀드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한 20, 30개 종목 사면요. 어떤 종목들은 1억 기준으로 100만 원씩 사둡니다.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0만, 2000만 원 사둔다는 거죠. 비중이 많은 종목이 이렇게 10% 오르면 전체적으로 수익금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여기가 이제 4월 달, 여기 이제 5월 달 거의 뭐 네, 보시다시피 130만에 다 멈춰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6월달 접어들어서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죠. 갑자기 뭐 갤럭시 S7이 막 불티나게 팔렸나요? 6월달에 삼성이 좀 많이 판 거 있습니다. 예, 무풍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 많이 팔았죠. 그렇다고 주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선에서. 그럼 두 번째, 뭐 삼성 텔레비전이 갑자기 많이 팔렸습니까? 6월 초순부터 갑자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작 일각에서는 사실은 공매도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삼성이 눌렀지 않습니까? 못 가. 이렇게. 계속 누른 겁니다. 삼성전자를.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게 되게 재미난 데이터예요. 제가 보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수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한 중순부터 제가 5월 30일까지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일중 공매도 비중입니다. 하루에 5월 30일만 잡아드리면 하루에 거래량이 2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매도 거래량이 5만 2천 주입니다. 근데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5월 한 달 내내 하루 20만 주 거래될 때 5만 주가 거래됐다. 즉 무슨 말이냐? 4주 중에 한 주는 공매도였다는 거죠. 눌렀다는 거죠. 20% 육박했습니다. 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6월 딱 1일부터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공매도 5월 31일이군요. 공매도 비중이 갑자기 4%, 3%를 또록 줄어들입니다. 최근 어제까지도. 주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여기. 쭉쭉쭉쭉 보시면은 하루도 안 쓰고 올랐지 않습니까? 화면이 도망을 가네요. 얼마나 올랐으면은. 네.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런 흐름이 나오죠. 공매도 친 세력들이 그래서 주가를 올렸구나. 뭐 올렸다는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만 공매도 쳤다 130만 원 내려간다고 매도를 했는데 올라가면 손해잖아요. 급하게 사놨다 그럽니다. 과연 누가 했을까에 대한 걸 이제 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공부는 제가 좀 해드립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대차 잔고란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차. 예, 한자라서 좀 그런데요. 사실은 좀 간단한 용어입니다. 빌려온 겁니다. 빌려온 거. 차입.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를 보면 지난 어제 기준으로 6월 8일 기준으로는 대략 많이도 빌려왔네요. 예. 390만 주를 빌려왔습니다. 삼성전자 390만 주면 400만 주 잡고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10만 주 사면 1300억이거든요.
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400만 주를 빌려왔습니다. 빌려왔는데, 재미난 것은 똑같이 그래프 하단에 있습니다. 파란 선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고요. 빨간 선이 대차정보입니다. 엄청 빌려왔던 거예요. 그동안 보면 연초부터. 제가 목소리 높인 이유가 있어요. 참,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쭉 계속 빌려왔잖아요. 언제까지? 5월 중순까지. 계속 빌려와서 삼성전자 어디서 빌려왔는지는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리죠. 뭐 하려 빌려왔는지는 아시죠? 예, 공매도 치려고 빌려온 겁니다. 공매도 때리려고. 예, 이게 방송 용어지만 제가 편한 용어로 말씀드리죠. 공매도 때리려고 빌려온 거예요. 예, 400만 주. 그런데 웬걸? 아까 보셨죠? 공매도 치다 당한 겁니다. 5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주가가 뛰어버려요. 네. 그럼 과연 이걸 누가 했을까요? 쉽습니다. 자, 빌려줄 수 있으려고 그러면 주식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빚을 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여, 내가,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자, 대여자는 실정적으로 외국인입니다. 77%가 다 외국인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율 몇 주 갖고 있습니까? 10% 안 되잖아요.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0.5%가 육박합니다. 즉, 빌려줄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기관도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대여자,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 77%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누구? 펀드라든지 증권사들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국내 기관 중에 한 22%를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간 기준,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제가 한정은 좀 지어봤습니다. 갖고 있는데, 증권사가 한 11%, 그리고 이제 우리 무슨 땡땡 펀드, 네. 운용사가 한 6% 갖고 있습니다. 개인은 없어요. 어디 갔니, 개인? 네. 3% 얼추 좀 있네요. 네. 개인도 좀 있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빌려준 사람이고, 이거 공매도 치려고 빌려간 사람, 이 사람 빌려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빌려간 사람들이 당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누구냐? 거의 99% 이상 외국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공매도 하면 맨날 기관들 이렇게 누구를 비방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제일 나쁜 애들은 얘들입니다. 예, 외국인 투자가들이에요. 왜? 빌려줄 수 있는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죠. 최근 흐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종목 이런 건 아닙니다. 이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50%이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이 외국인 지분율이 5%고, 기관 지분율이 만약에 50%였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 1순위는 바뀌겠죠? 누구랑 바뀌겠어요? 예, 대여자가 기관이 되고, 차입자도 기관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제가, 최근 10일 동안에, 최근 10일이라는 기간을 잡은 것은 왜 그랬냐면, 오늘이 6월 9일인데, 5월 31일부터 삼성전자라든 지수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공매도를 제일 많이 친 종목들이 뭔가를 리스트를 한번 봤습니다. 네. 1위가 한진해운. 좀 화면이 좀 작으신가요? 1위가 한진해운,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급없이 제 포트에 있는 한원시스템이군요. 한원시스템, 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이 있어요. 요걸 이제 여러분 제가 풀어드리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숫자에서 이게 이제 금액 기준이잖아요. 예, 공매도 수량 기준입니다. 제가 수량 기준으로 뽑아서 그런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10일 동안에 공매도를 가장 많이 누른 쪽은 바로 27% 하나생명, 보험주, 그리고 어디 갔죠? 대우건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이런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아니, 조선주 실적도 안 좋은데, 삼성전자는 삼성전 실적이 되니까 누르면은 당하는 거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가 조금 재밌죠. 7% 정도 SK하이닉스가 지금 29,000원대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 대형주 같은 경우 이것을 역이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 10일 동안에 코스피 공매도 상위 중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공매도 때문에 못 간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매도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삼성전자에 살펴본 것처럼 딱
어느 정도의 레벨이 뚫게 되면,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3만 원을 뚫게 되면, 요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좋게 보는 기업 중에 LG전자가 있어요. 네, 5만 4천 원에, 얘들 큰일 났어요, 이제. 제 생각은. 5만 4천 원에 LG전자를 공매도를 이렇게나 해놨어요. 20%나. 오늘 5만 6천 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LG전자가 지금 내일, 모레, 예를 든 겁니다. 5만 9천 원을 갔다. 어떤 현상이 생기십니까? 6만 원 저항이 생기나요? 저항이 생기겠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하면 쉽게 올라가 버립니다. 삼성전자처럼. 왜? 5만 4천 원에 LG전자는 못 올라가 하면서 매도를 쳐놨는데 올라가면 손실이잖아요. 빨리 채워놔야 됩니다. 상한. SK하이닉스는 무슨 말이냐. 2만 8천 원에 이렇게 눌러놨어요. 약간 여유가 있죠. 2만 8,500원이니까. 지금 2만 9,200원.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도 똑같이 3만 원이 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다 이런 논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공매도 상위만 놓고 봐서 어느 정도 탄력성 있는 두 기업을 제가 좀 선정을 하라면 지금 16개 종목 중에서 사실은 조선주가 좀 많습니다. 조선보험주가 많기 때문에 조선보험은 어렵잖아요. 차치하고 지금 시장의 키가 IT 대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뽑으라고 하면 SK하이닉스와 LG전자는 여러분이 대형주 관점에서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보죠. 코스닥은 특징이 없어요. 너무 많은데 제가 10개 종목 중에서 보니까 가장 지금 공매도를 많이 때린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큰 매력은 없어요. 한 16% 정도가 최근 10거래일 중에 비중이 차지하는데요. 금액은 98,750원 정도로 평균가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주가가 10만원 밑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은 카카오를 뭐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카카오는 조금 그래서 거꾸로 보면 우리가 카카오 있죠? 카카오는 주가가 하방 압력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SK하이닉스와 LG전자는 좀 달라요. 그러면 두 번째 조금 가능성이 있는 기업. 아니, 근데 겁 없이 보성파워텍을 이렇게 공매도 치는 애들은 대단하십니다. 네. 보성파워텍은 대표적인 반기문 테마주죠. 10,000원에 열심히 해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보성파워텍의 주가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보성파워텍의 지금은 조금 덜한데 이 등락이 심한 거죠. 아니, 10,000원에 매도를 해놨는데 갑자기 만약에 반기문 여위원 사무총장이 나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어디서 말해버리면 그냥 상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얼마 쳐놨어요? 다행히 많지는 않네요. 50만 주. 예. 그러니까 요런 거죠. 개별주에서 제가 정리해야 되는 건 코스닥은 사실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종목이 공매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상승한다면 쉽게 간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코스닥은 정리적으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제약주가 많습니다. CMG 제약도 보이고요. 조화제약도 보입니다. 네, 제약주가 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 전자, SK하이닉스처럼 어쨌거나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의 첨부예요, 사실은. 조금 전에는 사례를 살펴드린 거죠. 하나씩 기억해 볼까요? 일단은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는 거는, 즉 주식을 누가 자꾸 빌려온다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도를 하겠다는 거죠. 누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가를 밑으로 쏟아버리겠다.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한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 공매도가 무조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제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공매도 많다고 주가가 무조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내려가기도 하죠. 못 가는 건 이게 내려가는 거와 못 가는 건 다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삼성전자는 2달 동안에 130만 원에 멈춰 있은 거지 못 간 건 아닙니다. 내려간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X라는 표현을 뜨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드리면 대형주일수록 오히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사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즉 공매도의 매매 팁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찾으시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이거는 좀 몇 번 여러분이 시장을 보면서 가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어제 공정바 TV에서 나왔죠. 아프리카 TV의 BJ들이 레이스를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영상 찍다가 자랑하다 경찰에 걸렸죠. 네, 바로 이제 개인 1인 방송 시대가 되게 확대되기 때문에
제가 VJ가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어요. 아프리카 TV는 보통 VJ라고 그럽니다. 예, 브로드캐스팅의 약자를 많이 쓰는데, VJ 유료 사업이 계속, 유료 사업은 많이 아시죠? 별풍선 건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약간 예쁜 여자분들한테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 중계라든지, 프로야구 중계라든지, 또 이번에 이제 유로 축구 중계, 올림픽 중계까지도 다 여러 사람들이 말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이제 또 스포츠의 계절이면서 또 하나가 게임 같은 것도 사실 중계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 모멘트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TV는 지금 보니까 기간 수급 동향인데 조금 화면은 작습니다만은 6월 접어들어서 조금 다시 매수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가는 사실 최근 5월 동안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외국인은 33% 정도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많이도 갖고 있네요.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짧게 보죠. 되게 지금 주가가 심심하고 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 달 반 동안. 왜? 4월 초순 정도에 열심히 올라왔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급으로.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했어요. 이게 확산과 수렴이라 그럽니다. 이게 확 벌어졌다가 지금 이제 수렴을 보이고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하락 리스크가 조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돌린다면 뭐 제가 생각하는 약간 최근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한 31,000원까지 좀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잡아봤어요. 이게 만약 밀리게 되면 추세가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시한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면서 아프리카 TV는 사실 조금 장기적 그림보다는 약간 단기적인 그림으로 접근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창봉 전문가의 강의 잘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는 차트에서 맥을 짚는 고수 임명균 전문가입니다. 네, 임명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아시죠? 보조지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뭐 주식 투자 7개명 이런 강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주력으로 하는 게 보조지표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보조지표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조지표는 아마 좀 대중적으로 이미 많이 쓰시는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시죠. 일단 여기 이름이 나온 대로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뭐 약간 소위 말하는 전문가다 아니면 혹은 차트는 좀 볼 줄 아는 뭐 일반 개인 투자자다 했을 때 차트에 이런 매물대 차트가 많습니다. 이게 뭐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봉 차트를 딱 펼친 뒤에 매물대 차트를 키면 그러니까 거래된 가격대가 많은 곳이 이렇게 바가 길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죠. 한 금액적으로 보면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인데 이 구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파는 사람도, 그러니까 매도한 사람도 많고 매수한 사람도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때 여러분이 참 투자자라고 합시다. 내가 이때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빠졌다가 다시 그 가격이 올라왔어. 그러면 약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물대는 매수와 매도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물대가 강한, 매물대가 이렇게 가장 긴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가격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 매물대 차트에 맹점은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가 이제 매물대 차트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7개가 있죠. 이 매물대 바가 7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늘려봤습니다. 지금 매물대를 세분화를 했어요. 세분화. 그러니까 15개로 제가 늘려봤어요. 한 2배로 늘렸는데 그러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봉을 볼 때 뭐 30분봉을 볼 수도 있고 뭐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뭐 10분봉, 5분봉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분화를 했더니 또 약간 아까 봤던 거와 좀 달라지죠. 차트는 동일한 차트입니다. 기간도 동일한 기간이고요. 다만 매물대 차트를 좀 세분화시킨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까는 이 가격대, 이 가격대 부분에서 매물대가 가장 높았는데 또 막상 또 자세히 보니까 이 밑에 가격, 그쵸? 이 밑에 가격의 매물대가 더 강한, 또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조금 더 가격 전략을 좀 세분화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물대 차트를 보실 때, 보통 HTS에서 처음 여러분들이 키시면, 보통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중기적인 추세를 보는 투자자다, 매매를 많이 자주 하지 않는다, 이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물대 차트가 뭐 한 10개 미만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조금 단기 투자자다. 중기보다는 단기의 저점, 저항, 매수, 매도, 그걸 빈번하게 하고 있다. 그런 투자자라면 이렇게 조금 매물대를 좀 세분화해서 보시는 게 가격 전략을 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매물대 차트를 조금 더 그러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또 보시죠. 제가 세분화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같은 종목이에요. 같은 종목인데 기간을 늘렸습니다. 제가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기간을 늘렸는데 아까는 우리가 봤을 때 이 가격, 그쵸? 이 가격이 매물대가 가장 컸었는데 기간을 늘리니까 오히려 가장 강한 매물대가 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단기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여기가 가장 강했던 반면에 기간을 확장하니까 매물대가 여기가 가장 강하다는 거. 그럼 결국에는 뭔가요? 우리가 단기와 장기,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분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간 확장도 단기와 장기로 봤을 때 본인이 단기 투자자라면 이렇게 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장기 투자자라면 이렇게 차트의 기간을 좀 넓혀서 좀 더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매물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가가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매물대가 많은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매물대가 많은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거래량이죠. 이 당시 주가가 이 당시 머물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럼 결국엔 매물대는 거래가 많이 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2만 원대가 가면은 이때는 가격적으로 좀 저항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가격 전략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처음에 본 차트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서로 같은 차트를 보고 기간만 달리했을 뿐인데 이런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매물대 차트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개념이 상당히 간단하고요. 지지와 저항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그 기존에 공부했던 보조지표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트에 추가만 하시면 손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고 매물대를 단기와 중기에 따라서 세분화를 하기도 하고 기간을 늘리면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가격 전략을 취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거는 매물대 차트고요. 매물대 차트는 사실 간단하다 보니까 또 피할 수 없죠.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복습을 하는 시간, 그렇죠? 지겨우셔도 참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고 제가 계속 무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로 배운 건 매물대 차트,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거죠. 이게 영어라서 좀 낯서신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파라볼릭 SAR입니다. SAR은, 그쵸?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파라볼릭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 흐름의 이 점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가 밑에 점이 위치하면 매수, 그쵸? 그리고, 주가 위에 파라볼릭, 이 보조지표가 찍힌다면,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특히 파라볼릭 SAR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에 상당한 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좀 차트에서 명확하게 나오죠. 제가 글로 써드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때는, 파라볼릭 점이 주가 밑에 이렇게 계속 찍히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파라볼릭은 계속 여기 이렇게 주가 아래 점이 찍힙니다. 그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보시자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선이 약간 빗나갔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보시면 점이 주가 아래에 있다가 위로 바뀌었죠. 위로 바뀌면서 주가 위로 점이 계속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매도,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상승 추세의 초입, 이런 상승 추세의 초입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죠. 다른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좀 추세를 판단할 때 파라볼릭이 추세 전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추세 전환도 추세 자체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추세 전환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런 상승 파동을 이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파라볼릭의 이런 빨간 점,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빨간 점이 길고요. 반면에 하락 추세는 짧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 추세가 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는 길고 하락 추세는 짧다. 결국에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잠깐의 짧은 조정만 줄 뿐이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우리가 추세 전환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파라볼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라볼릭의 주요 활용 전략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거나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계속 위로 찍히다가, 그쵸? 이건 뭐라고 그랬죠?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찍히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 또 이렇게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 이런 시점들을 파라볼릭이 너무 잘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드린 대로 이런 주가가 별다른 추세 없이 계속 박스권으로 작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면 그때는 파라볼릭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너도 신호는 나오지만 그 신호는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이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거나 지금까지 박스권이 아닌 상승 추세를 보였다가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보일 때는 파라볼릭 SAR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보조지표보다 좋은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을 지표가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SAR은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 좀 나중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앞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볼린저 밴드죠.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건 이제 너무 익숙해 하셔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애청자분이 아니고 이제 시청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런 선 3개가 있고, 이제 상단 밴드, 중심선, 하단 밴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 안에서 보통 움직이게 되고요. 이런 확산과 수렴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엔 가격 전략은 비슷합니다. 이런 하락선에서 중심선을 돌파할 때, 주가가 이렇게 중심선을 돌파할 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중심선에서
하락적으로 내려갈 때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보조지표는 약간 파라볼릭이나 오늘 공부했던 매물대 차트가 약간의 특이한 모양을 띌 뿐이지 대체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볼린저 밴드나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은 상향 돌파할 때 매수고, 그쵸? 반대로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시그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향 돌파할 때는 매수,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보조지표는 MACD입니다. MACD. MACD는 제가 MACD를 설명을 드리면서요. MACD 오실레이터를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두 개의 보조지표가 의미하는 건 동일합니다. 서로 다른 걸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MACD도 말 그대로 이렇게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 시점, 상향 돌파하는 이 시점에는 매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도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선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구체적인 좀 타이밍,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잡을 수는 없을까? 그러면 이걸 똑같이 내리면요, 이렇게. 오실레이터 역시도 같은 신호를 줍니다. 오실레이터는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때가 매도 타이밍이죠. 근데 우리가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확실히 더 빨리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이 바의 크기가 미리 이때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우리 매수 시그널을 줬던 이때도 한번 볼까요? 이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데 이 바가 미리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MACD를 볼 때 오실레이터를 같이 본다면 MACD보다 빠르면 한 일주일 혹은 더 빠르면 한 열흘 정도는 오실레이터에서 더 빠른 매매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실레이터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MACD와 오실레이터를 같이 본다면 MACD를 주로 보시면서 이런 세부적인 매매 타이밍을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보조지표는 딱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 개를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조지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지표가 3개가 있을 때 한 개만 매수 타이밍, 한 개만 매도 시그널을 줬을 때 그때의 신뢰도보단 2개 혹은 3개의 보조지표가 동시에 같은 매수 시그널을 줬을 때가 신뢰도가 더 높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RSI도 결국에는 고점에서는 매도고요. 저점에서는 매수입니다. 그렇죠? 너무 쉽죠? 우리가 딱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개념으로 따지면 이게 30선이고요. 이게 70선인데 사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30선 이하로 내려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아요. 상향 돌파할 때는 매도 타이밍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고점 가열권까지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 시점이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사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특별한 개념보다는 이런 좀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앞에서 봤던 RSI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이거 슬로우. 제가 슬로우라고 말씀드렸죠. 패스트는 너무 빨라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저점에서 올라갈 때는 매수고요. 또 고점에서 내려올 때는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특별히 따로 무슨 공식을 외워서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이동평균선에 우리가 좀 익숙한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익숙해지면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이구나, 이럴 때 매도 타이밍이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지표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블루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지하철 타시면 블루투스 목걸이 같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그런 블루투스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관련 스피커도 만들긴 하지만 블루투스 헤드셋을 만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LG LBS 시리즈, 그러니까 톤 플러스 시리즈를 많이 쓰세요. 근데 LG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블루콤에서 만들어서 LG로 납품이 돼서 LG 마크를 달고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사양 신제품의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HBS 11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최저가 금액이 21만원, 22만원, 21만원대예요.
엄청 비싸죠. 그런데도 사실 날개 놓친 듯이 팔려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이 회사의 실적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얘네 같은 경우는 한국 본사에서는 R&D나 마케팅 정도를 하는데 제품 생산은 다 해외에서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베트남 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장보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세제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원가가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매물대 차트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상승 추세를 좀 양호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그렇지만 강한 매물대들이 현재 주가 위치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크진 않다. 이런 관점에서 매물대 차트를 넣었고요. 목표가는 제가 좀 중기 관점에서 한 1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정하고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 안겨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균 전문가의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대박플러스 오늘의 무료 방송도 임명균 전문가님이 준비하셨죠? 네, 항상 좀 매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블루콤, 오늘 소개시켜드린 블루콤처럼 2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에 무방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박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